출발이 좋습니다. 8월 증시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8월 전반적인 증시 전망 DS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8월까지도 시장은 그 7월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의 연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를 좀 짚어보면은 7월 달에 중요했던 이벤트들이 큰 무리 없이 지나갔거든요. 일단 FOMC, 그다음에 일본 은행의 좀 BOJ의 어떤 통화 정책 여부가 일본 엔화의 흐름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잘 소화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ECB 같은 경우도 일단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그 전반적인 유동성의 흐름은 크게 방향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7월, 8월로 들어오면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다만 좀 약간 좀 아직 좀 의문이긴 한 건데 부양책이 가동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그러면 하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부양책을 이제 일단 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 실적이 최근에 좀 발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 조금은 개선된 그러면 기업 실적의 어떤 방향성이죠.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지난 4분기 바닥 찍고 지난해 4분기 바닥 찍고 1분기, 2분기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는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700포인트를 넘어서 대략 이제 PBR 1배 기준선이 2,750에서 2,800 그 근방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유가 부분인데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선다 이럴 때는 약간 좀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중반부 지나고 있습니다. 낮아진 눈높이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실적들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시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실적 시즌은 지금 대략 이제 그동안 이제 너무 이제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약간 좀 좋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같은 업종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던 업종이 보면 자동차, 은행, 기계 쪽입니다. 그다음에 엔터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하고 은행, 기계 업종들 그 실적 발표 흐름을 보면은 컨센 상회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업 실적의 어떤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제 물론 이제 8월 그 중반에 이제 중소형 기업들 실적이 이제 중요하긴 한데 금리도 올라왔고 약간 유가도 약간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은 약간 이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부진했다 이 정도. 다만 이제 성장률은 다른 업종들이 약간 성장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 이제 모멘텀이죠.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지금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대표적인 뭐 셀 업체들, N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도 생각보다는 또 기대감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은 일단 시장이 그 성장이라든지 기업 이익에 대해서 좀 과하게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확률은 항상 그런 경우에 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를 보여주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약간 좀 부진한, 특히 이제 제조업 지표가 글로벌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직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성장률이 낮고 저성장 구간일 때 항상 이제 이러한 성장이 좀 그래도 나온 애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이제 성장 프리미엄을 계속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그 성장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일단 밸류에이션이 이제 확장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PS는 그 흐름을 못 쫓아갈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뭐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사이클이 약간 도는 그 흐름, 신호 이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들고 가도 이제 밸류에이션 확장 구간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경기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럽게 봤던 부분, 뭐 전기차 판매량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익이 좀 있구나, 뭐 이런 반영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때는 내려갈 것 같다 정도. 그러면 그 현재 어떤 경기 사이클 흐름이 4분기 정도까지는 그 흐름이 부진한 부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반도체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섭니다. 물론 미국과 EU를 겨냥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9월에는 또 드론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제동을 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그게 크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중국이 일단 그 원료와 관련된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통제한 부분은 약간 중국이 과하게 그 미국과 경쟁하는 그러니까 제재로 경쟁하는 것은 좀 피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희소한 금속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대체지가 있는 그런 금속 중심으로 좀 했다는 부분. 그리고 요소수 사태 당시에는 그 운송 분야 병목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이 폐쇄됐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공급과 관련된 문제가 좀 컸었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반도체 굴기를 하지만 아직 생산을 자립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자기네 수요를 그러니까 중국 내 수요를 갖다가 막고 그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 요정도까지는 만들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일단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자국 내가 이제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간 드론이 다른 쪽 국가에서 이제 군사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 그리고 미국과 이제 갈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그 다장 이노베이션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미국에 좀 항의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그 반도체제에 대한 항의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제재이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드론과 관련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은 이제 크진 않을 것 같다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국도 미국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과 과하게 이제 경쟁하는 그런 부분은 좀 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온기가 많은 종목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자면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8월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쏠림이 나타나는 게 결국 이제 낮은 성장,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 부진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약간은 좀 돌아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7월 수출이 발표되긴 했는데 아직 수출이 본격적으로 돌지 않았다. 요거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같은 할인율 효과가 좀 약간 줄고 그다음에 유동성은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다. 그렇다면 성장주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숫자가 늘 가능성이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하고 민감도가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바이오와 약간 헬스케어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헬스케어나 이런 좀 바이오 같은 성장도도 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S 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